다정한 참견. 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엘 희덩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별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 이별하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를 4가지를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죠? 라는 질문이었어요.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재회를 원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내가 그 이별의 아픔을 다 덜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뭔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이별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겪는 게 좀 두려운 거죠. 진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나랑 헤어졌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, 사실. 근데 이제 그런 거죠.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러네.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구나.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의 과거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죠.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건가? 사랑이 정말 이 정도였던 건가? 내 기준에서는 사랑이 이렇게 컸다면 저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부분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많이 바래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상대에게 바라고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거든요.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냐?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이 버스는 떠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연애할 때 적용을 좀 시켜보시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혹여나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한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희덩이를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늘 또는 내일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관점에 따라서 하는 행동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렇다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는 것에 힘을 쓰면서 나 자신을 갉아먹기보다는 이 다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? 이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은 이 사람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이 좋았던 부분들, 이 사람에게 좀 배웠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소개팅을 나가도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난다든지 아니면 자꾸 전에 사람과 비교가 된다든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소개를 받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널리고 널린 게 남자고 널리고 널린 게 여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가 진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당연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다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을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남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. 당연하게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당연히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소개를 해줄 때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.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성격적인 부분이나 사람의 내면은 좀 말로 표현하기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법니다.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만나기란 힘들잖아요.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나에 대한 평가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나의 평판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방금 희덩이가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나 자신을 잘 가꾸면 그에 맞는 사람이 곁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
세 번째로는 이별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데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별을 했고 이별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거죠.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,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좀 이런 마음이 달래질 수 있을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사실상 친구분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 공허함이 더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건 중요한데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연인한테 기댔던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좀 항상 이 사람이랑 뭘 같이 하길 원하고 좀 사소한 일이라도 이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마음의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용기를 조금 가지고 사소한 거라도 혼자서 하려는 그런 시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다시피 바쁘게 지내야 돼요. 그동안 내가 연인만을 바라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쉽게 해내기 어려운 것들,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정말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,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려서 시도를 해보고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뭐 그러시잖아요. 너무 슬퍼서 되게 많이 울었다, 그리고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당신이 언제까지 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라. 당신이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여기서 조금만 더 견디면 살이 빠지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치킨을 먹습니다. 그럼 효과가 없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울음이 날 때도 이거를 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까지 울 수 있는지 밤새 한번 울어보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울겠다, 더 이상은 우는 게 힘들다, 더 이상 눈물도 안 난다 라고 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정말 효과가 큰데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요.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세요.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면은 미디어,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끊으시고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외출을 하실 때도 핸드폰을 집에다가 두고 다니신다든지,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강조하는 독서를 많이 하면서 책을 좀 많이 들고 다니신다든지,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없애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만 혼자만의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것도 좀 은근히 많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만 헤어진 것 같아서 좀 끝마무리를 잘 해보고 싶어요. 뭐 괜찮을까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꽤 긴 시간을 했는데 헤어질 때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확 헤어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모진 말을 하고 서로 헤어진 거죠. 근데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는데 그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좀 두고두고 좀 미련이 남는 거죠. 근데 이러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좀 두려운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나를 차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, 난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? 아니면 그런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기는 할까? 라는 좀 의심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?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어요. 마지막에 내 진심을 좀 전하고 싶다.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방금 희동이가 말했던 것처럼 뭐 고마운 것도 있었고 미안한 것도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.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하나 조건이 있는데,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더욱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을 전하고 다시는 이 사람에게 연락을 안 할 자신이 있고 그냥 이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.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은 진심을 전하는
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분이 다시 만나고 싶은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시간이 한 3달 지났고 6개월이 지났다.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끝을 조금은 좀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저는 좀 후회가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긴 했거든요. 근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을 전하다가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올라오거나 똑같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과연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? 전 약간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한 것 같아요. 사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. 그럼 그 후회되는 감정도 좀 누그러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시간을 오래 봤을 때도 아 내가 진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말을 했다가 더 사이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봤잖아요. 네.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도 경험자잖아요. 저도 다가가면서 되게 이 마음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자존심을 꾹꾹 누르면서 다가갔었는데 딱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예시예요.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미안한 게 있었고 되게 고마운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돼서 참 아쉽다. 그래서 이런 진심은 좀 전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희덩이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쩌라고?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의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명분 때문에 연락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준비할 때는 되게 진실되게 준비를 했었는데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래도 내가 너랑 만난 기간이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지 않아? 이렇게 따지게 돼요. 욱하는 거죠.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마음이 같다면 연락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는 할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좀 후회해줬으면 좋겠다. 이 사람은 아직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는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바라게 되는 거죠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. 안녕.